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도부터 달라지는 비사업용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가 있는 곳에 주소를 두지 않고 그 토지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내가 주소는 서울에 있는데 양평에 산이나 농지가 있는 경우 그런 땅들을 비사업용 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한 농지에 주소를 두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저희가 이제 제촌 작용하지 않는 농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고, 또 나대지도 건축물이 없는 경우를 나대지라고 하는데, 그 나대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속합니다. 내가 산이나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산이나 임야가 있는 곳에 주소를 두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부재지주 임야라 그래서 이것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제촌작용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촌이라는 것은 농지가 있는 그 동일한 시군구나 또 옆에 붙어 있는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고 사실상 그곳에서 거주할 때 그런 것을 제촌이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이 중과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과세 표준에 대해서 사업용인 경우 여기가 일반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어떤 땅을 매입하고 10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그 땅을 팔았을 때 그 취득한 비용을 양도하는 비용에서 모두 제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 손에 남아지는 돈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1200만 원에 대한 6%의 세금을 내면 되고요.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15%, 또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5%에 대한 35%의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에 사업소득세 10%는 이제 별도로 나라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세 표준에 대한 사업용에 대한 세율은 이렇게 나오는데 2021년 올해까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는 사업용 토지에 10%를 중과해서 16%, 25%, 34%, 45%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이 10% 추가과세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용으로 계산한 이 토지에 비사업용인 경우는 20%를 추가 과세해서 26%, 또 15%에 대해서 35%, 24%에서 44%, 또 35%, 55%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20%가 추가 과세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내가 땅을 매각하는 비용, 또 내가 땅을 샀을 때 비용과 뭐 중개 수수료 그런 공과금들을 다 제하고 남은 금액을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데,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1년에 2%씩 10년까지 20%를 공제해 주던 것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고, 올해까지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해 주던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나 해봤는데요. 내가 10년을 보유한 땅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9,270만 원이 났을 경우에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게 되면은 이 1,854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는 금액은 1,317만 6,240원이 되는데, 이 경우의 땅을 2021년 올해 양도할 경우에는 1,450만 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데, 2022년도에 매각할 경우에는 2천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그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양도 차익이 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양도 차익이 뭐 5억, 10억 이렇게 크게 늘어났을 때는 사업용으로 매각하는 것과 비사업용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을 하려면 일단 양도일 직전 5년 중에서 3년 동안을 토지가 있는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그 토지의 목적대로 땅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의 경우는 농지가 있는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또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3년 중에서 2년을 채우셔도 비사업용에서 사업용으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 보유기간의 60%를 토지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주소지를 토지의 소재지에 두었을 때도 비사업용에서 사업용 토지로 전환이 되고요. 또 대지에는 건축을 하면 주소와 상관없이 사업용 토지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나대지인 경우 이제 넓은 대지에 아주 작은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그 대지를 모두 사업용으로 봐주는 것은 아니고요. 건폐율을 따져서 그러니까 건축물 면적의 도시지역은 5배까지, 또 비도시 지역은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사업용으로 인정하고, 그 10배나 5배가 넘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별도로 계산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8년 작용한 농지는 1년에 1억, 5년에 2억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8년 작용 농지를 상속받았을 경우에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안에 매각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이 농사지은 그 8년 작용을 인정받아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넘어가면 감면은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 자손들이 팔았을 때 언제라도 사업용 토지로 간주를 해주게 됩니다. 결론은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간에 매각할 계획이라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은데, 올해는 이미 이제 10월도 다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을 하시려면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시고, 내가 언제쯤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하겠다 하는 그 계획 아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비사업용 토지를 벗어나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땅이 있는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작업, 그리고 농지라면 농사를 짓는 거, 또 큰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 그 대지에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한 후에 매각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년 중에서 3년, 3년 중에서 2년, 또 전체 보유기간의 60%를 소재지나 연접지, 또 직선으로 30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그 작용이나 거주 요건을 갖추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비사업용 토지는 저희가 중개하면서 매일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나누어 봤고요. 또 대부분의 분들이 그 비사업용 토지가 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이 많고요. 또 그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안에 매각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도 그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전에는 주택을 팔기 전에 꼭 세무사랑 한번 의논을 하시라고 저희가 조언을 하는데, 요즘은 주택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그냥 매각하기 전에 가까이에 있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한번 받으시든가, 또 가까이 있는 중개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던가, 이렇게 한번 그 매각할 시기를 잘 정해서 파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